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스포츠는 전자 스포츠란 뜻으로 비디오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을 위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정신 스포츠로 분류되며 경쟁해 나가는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자오락은 말 그대로 오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게임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는 동시에 프로게이머가 등장하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발달하자 e스포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까지 조금씩 보이던 PC방이 1998년 급속도로 늘어났고, 아날로그 놀이터라고 볼 수 있던 당구장, 만화방은 물론 유일한 디지털 놀이 공간이었던 오락실까지 밀어내며 유망업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98년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지만, 반면 당대의 인기 스타크래프트 같은 대작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 PC로 대표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대중화되어 집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는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정보화의 보급에 맞물려 게임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e스포츠라는 단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렇듯 e스포츠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인정받고 올림픽 도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듯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e스포츠 강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게임 산업은 PC, 모바일 등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 산업 규모가 1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전문 해외 언론사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뿌리 깊은 한국의 문화와 연결된 e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원인을 심층 깊게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쟁력 있는 게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중 하나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20년의 e스포츠는 엄청난 추종력을 지닌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가장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8년 한국 총무역 흑자의 8.8%, 문화 콘텐츠 산업의 67.2%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인상적인 이 수치는 완전히 독특한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게임 시장은 둘 다 달러 기준으로 더 크다. 한국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게임이 경쟁력 있게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프로게임계를 위한 이상적인 시장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집에서 편안하게 해야 하는 외로운 일로 보고 있지만 서울의 거리에는 PC방이라는 곳이 널려 있다. 이것들은 온라인 게임을 위한 인터넷 카페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고객들은 PC를 이용하기 위해 시간당 돈을 지불한다. PC방은 1999년 멀티플레이어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면서 한국 문화의 주축으로 떠올랐다. 방과 후 PC방에서 만나 몇 시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친구들과 비교하고 사다리를 오르듯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 서울 청소년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스타크래프트의 폭발적인 인기는 한국 e스포츠 팬의 유명인사로 취급되는 임요환과 같은 프로게이머들이 첫 번째 물결을 일으켰다. 한국문화부는 2000년 스타크래프트를 넘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타이틀까지 경쟁 구도가 확대되자 대형 e스포츠 종목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 e스포츠협회까지 만들어 앞서 나가려 했다. 행사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관객과 수백만 달러의 상금으로 경기장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e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가늠해 보려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게이머 중 한 명인 페이커의 연봉이 약 460만 달러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미국 미식축구 선수 평균 연봉은 270만 달러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은 광고 수익, 판매 티켓 수수료 등과 점점 증가하는 게이머들을 목표 인구로 활용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의 꾸준한 후원에 의해 창출된다. 한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계층에 의해 청소년 비행행위로 여겨졌던 e스포츠는 이제는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인 e스포츠 아카데미는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추가되어 전 세계 프로듀서와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모터, 기획자들이 붐비는 한국 e스포츠 인프라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대중적인 문화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자들,
관리자, 후원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비용 효율적 네트워크인 한국판 할리우드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e스포츠 스타 마누엘 쉔카이제는 한국의 업적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프로게이밍이 현재의 형태와 규모 면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기 위해 수년이 걸렸고 지금까지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 앞서 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지를 치켜세웠다. 문화부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쟁력 있는 게임 산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오래된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지속적인 호황과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한국 e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한국이 새롭게 창조해낸 문화산업인 e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의 선택 종목이 신설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e스포츠를 넣을지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IOC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IOC 정상회의에서 논의 주제로 선정될 만큼 관심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어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의 또 다른 효자 종목이 될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